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그 권력이나 돈의 책임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 일 같습니다. 최근에 최순실 또 박근혜 사태라고 하려나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나에게 생긴 돈이나 고난이 있을 때 그 돈이나 고난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생각했습니다. 선하고 격려하고 지원하는 역할이라면 돈이나 고난을 쓸 수 있겠지만 남들에게 나 아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일은 지금 당장 내 안에서 처벌을 받고 마음이 괴롭고 불편하고 아픈 괴로움으로 당장 지금 이 시간에 처벌을 받지만 당대 금생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국민, 민중, 시민 그들의 판단을 받고 그들로부터 처벌을 받는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가 세상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최순실, 박근혜, 한나라당, 이정현, 최태민, 우병우, 안종범, 차은택, 그래요. 생각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고 한나라당, 새누리당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당, 이런 일련의 이름들과 더불어서 조직적인 범죄를 한 사람들과 집단, 이것이 아까 이름한 그 사람들이고 그 조직입니다. 이 아침에 개인들, 나는 어떻게 사느냐? 세상으로 향하는 그 외부지향적인 원심력을 이 시간에 끌어당겨서 내 안으로 모아야겠습니다. 나에게 작은 권력, 작은 돈 생겼을 때 그 권력이나 돈으로 누구를 압박하고 겁박하고 억압하고 이용하고 조종하고 하려고 하지 않았을지 살펴본 아침입니다. 그리고 그 생긴 돈으로만 보더라도 술 마시고 오락을 추구하고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터넷 웹서핑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자기를 놓치고 세상의 소열에 눈을 번떡거리고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지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자기를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닐까? 자신을 놓치고 사는 나를 이 아침에 찾았습니다. 내 안에서
내 아내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내 아내 소리를 이 시간에 들어야 됩니다. 내 표정을 봅니다. 내 눈으로 밖을 보듯이 영의 눈, 의식의 눈, 제3의 눈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느낌, 감정들을 봅니다. 나는 몸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손을 올렸습니다. 오른손을 쥐었다 폈다, 왼손을 쥐었다 폈다, 동시에 왼손 오른손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는 동작을 알아차립니다. 조금 전에 화장실, 세수, 밥 하는 거, 쌀을 씻어서 올린 거, 이런 일들을 할 때 나는 내 몸 동작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술 마시고 팟캐스트를 듣고 잠을 자고 이랬을 때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사는 유일한 기쁨, 유일한 위로, 유일한 최근에 가장 유일한 삶의 기쁨, 그리고 마음으로는 아니다, 끊자, 그만하자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 술 마시는 일입니다. 어제도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마실 때, 마시는 순간 소주가 목을 거쳐서 내장으로 들어가고 이 들어간 소주가 내 정신, 의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무의식적, 무자각적으로 마시고 마신 다음에도 자기 몸과 마음을 놓쳐 몸이 어떻게 움직이냐? 소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하고 방송을 듣고 유튜브로 동영상을 보고 팟캐스트를 듣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나쳤어야 하는 것을 압니다. 오늘 아침에 낭독을 하면서 내가 낭독하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고 해야겠습니다. 오늘 2016년 11월 9일 두 개의 전월세가 그 계약을 해야 되고 하나의 아파트 매매건에서는 잔금을 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라. 내가 말하는 내 목소리를 내 귀로 들어라. 지금은 5시 10분쯤 됐죠. 봄 80 정신이 든 다음에는 정신이 나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정신이 들어온 순간이다. 이때 미세하게나마 언짢은 마음이 들면 아직 애고가 잔존하고 있는 증거이다. 자기가 자기에게 심판을 하고 벌을 주어 해탈과 자유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심판을 뭉개려면 그러한 아픔이 일어날 때마다 무작정 아픔을 싫어하지 말고 아픔을 보고 알아차려 아픔을 맛보고 체험하는 일을 부지기수로 하여야 한다. 이것이 미세망념을 타파하는 막바지 난관을 돌파합니다. 그 난관을 돌파하고 나면 잡았다 놓쳤다 들고 남이 사라진다. 정신은 안과 밖이 없어 나가고 들어옴이 없기 때문이다. 나간다, 들어온다는 것은 생각이 지어낸 마음의 영역이다. 정신을 깨달아 증득하면 정신은 물질이 아닌지라 한계가 없는 영성으로 안과 밖이 없어 부동으로 늘 존재한다. 그러므로 정신에서 보면 마음이 밖으로 나가도 나간 것이 아니고
마음이 안으로 들어와도 들어온 것이 아니다. 정신을 깨달아 자리를 잡으면 물질 현상인 몸과 마음을 포용한다. 처음에는 마음이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나가면 정신이 나갔다고 하고, 정신이 든 다음에는 마음이 대상을 향하여도 정신이 마음을 포용하도록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다. 정신이 들면 생각의 주인인지라 생각이 일어나 대상으로 향하거나 안으로 몸을 향하거나 들고 남의 장애를 받지 않아 자유롭다. 이렇게 되어야 마음이 버리는 선악의 문법을 원죄로부터 놓여나 마음을 거느리게 되어 자기를 정립하고 자기를 구원한다. 정신이야말로 본연의 자기이기 때문이다. 봄 80일 공부는 왜 하는가? 공부를 하여 외면적으로 재생명리를 얻겠다는 것은 공부의 핵심이 아니다. 공부하는 이유는 내면적으로 벌을 받지 않고 살기 위함이다. 벌은 누가 주는가? 하느님이 주는가? 부처님이 주는가? 다른 사람이 주는가? 아니다. 벌은 자기가 자기에게 준다. 선악이분법에 의거한 자기의 고정관념 선입견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언행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평가 심판을 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에게 벌을 주는 것이다. 속이 상하고 아픈 것이 벌을 받습니다. 자기가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분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부의 핵심은 둘로 분열된 자기를 하나로 합일시킵니다. 몸이 움직이는 것은 알아차립니다. 생각이 움직인 것도 알아차립니다. 저 앞에 있는 책을 가지런하게 쌓겠다, 높겠다 하는 것도, 그런 생각이 지나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 몸이 손을 올린 거, 내린 것도 알아차리겠습니다. 내 눈이 싱크대 쪽을 바라보면서 목이 몸놀림이 있었다는 것도 알아차렸습니다. 사후적으로 판단평가 심판을 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에게 벌을 주는 것이다. 속이 상하고 아픈 것이 벌을 받습니다. 자기가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분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부의 핵심은 둘로 분열된 자기를 하나로 합일시킵니다. 합일이 되면 벌을 주는 자기도 벌을 받는 자기도 없으므로 벌을 주고받는 일이 영영 없어 판단평가 심판과 근심걱정 불안 공포와 대립갈등 투쟁이 사라져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삶을 산다. 큰 소리로 말하면 내 귀에 크게 들립니다. 작은 소리로 말하면 작게 들립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소리 없는 소리인 생각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해오에서 증득으로 전해본 생각 위주에서는 물질의 계획을 이룩하는 단계를 이룩하여 컴퓨터가 발명되고 핵의 개발과 유전자가 밝혀지고 모든 행위상학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이 정립되어야 순간적으로 정신차려범으로 회오가 된다. 정신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이해가 간다. 생각이 자기의 소임이 끝나야 은혜의 감각개발로 자동적으로 전이하는 수행으로 돌입하여 잡았다 놓쳤다가 사라지면 정신이 들어 증오가 된다. 증오가 되면 일순간에 그치지 않고 경계 가운데서도 보존되고 유지되어 자리를 잡는다. 사람들이 증오 길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지구상의 행위상학이 아직 완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도학과 과학이 하나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괴로움의 원인은 자기에게 있고 자기가 벌 주는 사람과 벌 받는 사람으로 분열되었기 때문이다. 생각의 차원에서는 선악이분법으로 대립갈등 투쟁할 수밖에 없고 마음과 몸이 가치가 하나가 되고 제로가 되면 정신이 발로 되어 몸과 마음을 포용하고 거느리게 되어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주인이 들어선다.
이렇게 되면 과거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이 그치고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그치고 현재의 대립 갈등, 투쟁이 그쳐 괴로움이 종식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구분이 사라져 몸 가는데 마음이 같이 가고 마음 가는데 몸이 같이 가 합일이요 증오이고 몸과 마음을 늘보무승월이 되어 봄나라가 건설된다. 이렇게 되면 선천에서 이룩한 과학기술 문명을 포용하고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는 영적인 인간이 탄생하여 후천세계를 주도한다. 지구는 선천의 막바지이므로 형이상학이 완성되면 책리길을 통하여 누구나 해오하고 해오가 되면 주인 노릇을 부지기수로 하는 몸 바라봄 마음 바라봄 수행을 통하여 정신이 든 증득의 인간이 되어 대립갈등 투쟁하는 사바세계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지상천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하늘과 땅과 사람이 분고를 쇄신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되면 눈만 뜨면 자연과 봄 83 흐린 눈과 선명한 눈, 흐리다, 선명하다는 말은 육체적인 눈의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비워져 맑아져야 흐리게 보이던 풍경과 사물이 밝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마음에 두려워진 욕구불만으로 인하여 에고가 허전하고 답답하여 한이 맺히고 울분이 쌓이면 정신의 하늘에 안개구름이 가려져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으로 분열되면서 풍경과 사물과 세상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흐릿하게 보인다는 말은 보기는 보되 무덤덤하여 감흥이 일어나지 않고 선명하게 보인다는 말은 볼 때마다 또렷하고 재미가 있어 감흥이 일어남입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세상은 구경하는 재미가 없어 심심하고 쓸쓸하고 외로워집니다. 분열되어 흐릿하게 보이는 세상은 지옥이고 합일되어 선명하게 보이는 세상은 천당입니다.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는 분상에서는 흐릿하게 보이고 감각이 세상을 이긴 분상에서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세상이 선명하게 보일 때가 대원경지입니다. 에고가 사라지면 무한의 맑은 거울에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비추어 담아내어 비춤과 비추어짐이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눈만 뜨면 자연과 사물과 세상이 두두물물 형형색색으로 선명하게 보여 구경하는 재미가 끝이 없어 심심하지도 외롭지도 허전하지도 쓸쓸하지도 않습니다. 감각을 개발하여 생각을 비우면 천진무구한 정신, 본성이 발로되어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선명하게 보여 진선미를 보고 누리며 삽니다. 천당극락입니다.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기, 합일 이전에는 정신이 들어 정신이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습관적, 무의식적, 수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면서 산다.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는 주체성이 서지 않아 수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주체적,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정신이 들어야 몸과 마음을 포용하여 거느리게 되어 부리고 쓸 수가 있다. 정신이 주체성으로 들어서지 못하면 팔다리를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이기 싫다는 거부와 저항이 직면하여 갈등의 상태가 야기되어 팔다리를 움직이는 데 부자유하다. 움직이려는 한 생각과 움직이기 싫다는 한 생각이 맞서면 갈등과 좌절이 생겨 무기력해진다.
오감을 부리고 쓰는 데는 눈으로 대상을 보면 대상에 사로잡히고 빠져 귀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고 귀로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소리의 세계에 빠져 눈이 희미해진다. 그러므로 오감을 부리고 씀에 있어서 오감을 다스리는 주체가 서지 못하여 오감을 총괄하는 감각이 열리지 못하여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다스리지 못하여 제각각이다. 시각은 감각 전체를 독차지하려고 하고 청각도 감각 전체를 독차지하려고 하고 후각, 촉각도 감각 전체를 독차지하려고 한다. 오감의 분열 현상이다. 정신이 자리를 잡으면 찰나찰나마다 옵션을 걸어 오감을 선택하여 부리고 쓸 수도 있고 시각과 청각을 동시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어서 오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감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쓸 수 있다. 감각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는 동시적으로 오감을 작동시킬 수도 있다. 또한 생각을 운영할 때도 감각이 펼쳐진 가운데 생각을 낼 수 있으므로 생각의 이원성에 빠지지 않고 생각을 내려면 내고 생각을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어 생각을 부리고 쓰며 자유자재하다. 합일이 되고 정신이 든 다음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는 오후의 수행이요 오후의 보림이다. 감각의 분열과 합일, 전해보는 생각주의 상태에서는 생각이 운의 감각을 억눌러 오감이 분열되어 제각각이다. 눈과 귀와 코와 혀와 피부는 감각을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한다. 보는 것 따로, 듣는 것 따로, 냄새 맡는 것 따로, 맛보는 것 따로, 닿는 느낌 따로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생각을 동시에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동시에 듣지 못하고 자기가 움직이는 것을 동시에 알아차리지 못한다. 감각이란 오감으로 밖을 감지하고 영감으로 안으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감지하는 능력이다. 감각이 분열되었으므로 자기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 대상도 오감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니 희미하여 온전하지 못하다. 감각이란 오감과 영감인데 오감이 합일이 되어야 영감이 발로된다. 영감이 발로되었다는 것은 감각이 활짝 열렸다는 말이다. 감각이 활짝 열려야 영감이 발로되어 자기 생각을 즉시적으로 감지하여 생각의 주인이 되고 오감을 통합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 현상을 온전하게 감지하게 되니 누리의 주인이다. 감각이 개발되어야 생각의 분열을 자각하여 다스리게 되고 오감의 분열을 자각하여 다스리게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봄나라 책 읽기 낭독 과정을 통하여 자기가 읽는 소리를 동시에 자기가 들음으로써 시각과 청각의 분열 현상을 치유하여 감각 하나로 합일시키어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생각을 알아차림으로써 감각 개발을 도모한다. 생각에게 억눌려 오감으로 분열되어 부분적으로 작동하던 감각을 합일시키면 영감이 발로되어 생각을 포용하고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기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오감의 주인이고 생각의 주인이 되어 명실공히 몸과 마음의 주인인 영적인 존재가 된다. 책 읽기 낭독 과정에 입문하여 감각이 활짝 열릴 때까지 감각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사람의 완성, 삶의 완성, 사랑의 완성을 이룩하자.
오감의 분열, 좌뇌 본유, 생각 위주에서는 우뇌의 감각을 생각이 억압하여 감각이 온전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오감이 분열된 상태로 작동하게 되었고, 오감이 합일된 상태에서 발로되는 영감의 작동이 멈추게 되었다. 감각이란 자기와 더불어 대상을 한꺼번에 감지하는 능력인데, 감각이 억압되는 바람에 자기의 몸과 마음의 동향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었고, 환경과 대상에 대하여 오감 전체로 감지하지 못하고 보는 것 따로 듣는 것 따로따로 부분적으로 시간차에 의거하여 꿈꾸듯 희미하고 불완전하게 감지하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오감이 분열은 생각이 주도하는 상황하에서 생각이 감각에 끼어들어 관여함으로써 오감이 따로따로 작동하는 현상이다. 오감이 합일되어야 전체적 총체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감지하게 된다. 보면서 듣고 들으면서 보는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면 오감이 합일되고 영감이 발로되어 감각이 활짝 열려 외부의 사물을 명료하게 감지하는 동시에 자기의 몸과 마음, 생각도 명료하게 감지하게 되어 주체성이 바로 선다. 생각이 주도하는 두뇌의 구조, 정신이 주도하고 감각이 주도하여야 생각의 이원성을 다스릴 수 있고 오감의 분열을 다스릴 수 있다. 생각이 주도함으로 감각이 열리지 못하도록 감각을 억누른 가운데 오감의 작동 시 생각이 개입하여 오감 전체가 동시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오감 중 어느 하나의 감각에 빠지도록 만든다. 시간이 작동할 때 생각이 개입하여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마비시키고 청각이 작동할 때 생각이 개입하여 시각, 후각, 미각, 촉각을 마비시킨다. 생각이란 오므리는 힘이고 감각은 펼치는 힘이다. 펼칠 만큼 오그릴 수 있고 오그린 만큼 펼쳐진다. 생각이 감각을 억제하여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는 감각이 펼침이 제한되어 오감은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개별적, 단독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감각의 펼침이 없어 생각과 오감을 포용하고 거느리지 못하여 생각의 분열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감의 분열도 다스리지 못하여 자기에게 무지하게 되었고 주의나 사물을 감지함에도 똑똑하지 못하고 희미하다. 그러므로 안으로는 갈등 상태이고 밖으로는 흐릿하여 맑고 박지 못하다. 문제는 어떻게 하여야 생각으로부터 감각이 놓여나느냐다. 어떻게 하여야 감각이 생각을 이기느냐이다.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생각에게 억눌려 작동이 제한된 감각을 일깨워 생각 돌아봄이 잠시라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경지가 지속되도록 함이고, 두 번째는 사물을 보면서 동시에 소리를 듣고 소리를 들으면서 사물을 보는 연습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까지 행하여 몸 감각 가는데 마음 생각이 같이 가고 마음 생각 가는데 몸 감각이 같이 가도록 합니다. 무심일심이 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생각이 주도하는 두뇌의 구조가 해체되어 감각이 펼쳐진 가운데 정신이 드는 가운데 영감이 발로하여 생각과 오감을 포용하고 거느리고 부리고 쓰며 자유차지하게 된다. 본 88 감각과 생각의 근원. 좌뇌는 생각을 담당하고 우뇌는 감각을 담당한다.
운에는 공간의 현상 능력인 동시에 공간에 대한 감지 능력이고 전에는 시간의 운행인 동시에 시간에 대한 인식 능력이다.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고 있다가 감각이 생각에서 놓여나 생각을 이기면 좌뇌와 우뇌가 통하여 합일이다. 합일이 되면 무한의 공간에 펼쳐진 가운데 시간을 운행하는 한 기운이 존재한다. 감각의 근원인 무심과 생각의 근원인 일심이 하나로 합쳐져 감각과 생각의 바탕이며 근본인 본심이 드러나고 무심 일심이 드러나고 정신이 드러난다. 정신이 차려지면 정신에서 무심 일심에서 감각과 생각이 나오고 공간과 시간이 나와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이치를 관통한다. 감각과 생각의 근원은 무심일심이요 본심이요 정신이다. 우리 안에 깃든 정신과 우주 안에 깃든 정신은 본래 하나이다. 본 89 생각이 감각을 누르고 있는 상태란 생각과 감각으로 벌어지기 이전이 생각과 감각의 근원인 정신이요 주체성이요 본성이다. 여기에서 생각이 감각을 이기고 감각을 억눌러 생각이 주인 행세를 하는 바람에 감각이 잠재되어 오감의 주인인 감각이 생각에게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다. 그에 하여 생각이 오감을 부리고서는 오감의 주인이 되었다. 생각이 오감을 부리고 쓰다 보니 오감은 분열되어 시각이 작동하면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작동하지 않고 청각이 작동하면 시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작동하지 않는 오감의 분열 상태가 야기되었다. 본주인인 정신이 생각과 감정을 포용하고 거느리고 부리고 쓰지 못하고 생각이 주인이 되어 오감마저 부리고 쓰다 보니 내적 외적으로 모두 분열 상태가 되어 안으로 자기 자신에게 어둡게 되고 밖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보고 듣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아예 보고 듣지 못하는 사물에 대한 애곡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생각이라는 애고는 시간의 분열을 통하여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에 대하여 선악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함으로써 자기가 자기를 벌주고 벌을 받는 삶을 살게 되고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로 분열하여 근심걱정 불안 공포에 빠지고 대립갈등 투쟁의 삶을 괴롭게 산다. 또한 생각이 오감의 주인이 되어 다양한 공간을 있는 그대로 총체적으로 감지하지 못하여 오감이 따로따로 그것도 부분적으로 작동하여 공간의 내역을 전체적으로 감지 못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쫓아 헤매도 욕구불만에 시달리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모든 것은 생각이 감각을 이기고 가짜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진짜 주인인 정신을 회복하려면 생각에게 억눌려 있던 감각을 살려냄으로써 생각을 직접 관할하고 오감을 감각에게 돌려주어 생각과 감각의 주인으로 차고 앉아 구경하면서 배우고 놀면서 배우는 재미가 끝이 없는 업그레이드된 삶의 주인이 되자. 봄 90 감각이 생각을 이기면 감각과 생각 중 생각을 중시하고 감각을 천시하다가 보니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고 생각이 득세하여 본주인인 정신의 본령을 잃게 되었다.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여 생각으로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다 보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생각은 제 생명력을 얻기 위하여 목표지향적으로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 전 과정은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면서 기다리는 초조함과 지루함으로 점철된다.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잠깐의 만족이 있을 뿐 만족감은 사라지고 말아 다시금 허전해진다. 그리하여 지금 여기와 목표 지점인 미래로 마음은 두 동강이나 분열된다. 꿈꾸는 삶이다. 꿈은 현실이 아니다. 현실로 돌아오려면 생각에게 억눌린 감각을 일깨워 감각이 생각을 이겨야 한다. 이렇게 감각이 생각을 이겨야 본정신이
돌아온다. 생각으로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으면 본주인이 나타나 전의 생각과 운의 감각을 포용하고 거느려 부리고 쓰게 된다. 정신이 들면 움직이지 않을 때도 만족이고 움직일 때도 만족이다. 눈을 감아도 만족이고 눈을 떠도 만족이다. 정신이 몸과 마음을 거느리면 몸과 마음이 가치가 움직이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고 일하면서도 노는 것과 같아져 항상 만족이다. 부족함이 없어 욕심이 나지 않는 가운데 여유만만하여 구경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구경하고 노는 듯 일하고 일하는 듯 노는 업그레이드된 삶이 전개된다. 지구는 우주의 오아시스다. 지구는 우주의 오아시스다.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면 지구는 지옥으로 보이고 감각이 생각으로부터 놓여나 감각이 활짝 열리면 지구는 우주의 오아시스로 보인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천당극락이요 우리는 천당극락에 사는 하늘 사람이다. 오감의 주인이 감각이 아니고 생각이므로 오감의 분열 현상이 생겨 천당극락임을 보지 못하고 왜곡하여 지옥으로 본다. 그러므로 한 생각에게 억눌려 있는 감각으로 활짝 열어 감각이 생각을 이기면 있는 그대로 모양과 색깔과 향기와 맛과 시원함을 전체적으로 감지하고 누리어 천당극락을 수용한다. 감각은 공간의 감지 능력이고 생각은 시간의 인식 능력이다. 빛은 입자인 동시에 파장이다. 생각은 입자이므로 개념적, 관념적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감각은 파장이므로 감동과 공명을 감지한다. 지구가 천당극락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자기가 천당극락을 실제로 누리는 것과는 다르다. 감각의 눈이 떠져야 한다.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좋고 흐린 날은 흐린 날대로 좋다. 진정한 잔잔한 호수도 볼만하고 물결치는 호수도 볼만하다.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 땅 위에 있는 산과 들, 강과 바다를 포함한 자연 풍광도 좋지만 빌딩과 아파트와 가로수와 간판과 교량이 있는 도시의 풍경도 좋다. 감각 자체는 좋고 나쁜 것이 없어 모두 구경할 만하다. 단지 생각이 끼어들어 좋다, 싫다로 분별할 뿐이다. 감각이 생각을 이기면 눈이 떠진다. 눈을 뜨고 보면 지구는 우주의 오아시스다. 눈을 뜨게 되면 생각으로 빚은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로 대립갈등 투쟁하는 일이 그친다. 천당극락을 본 사람은 싸울 일이 없어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평화를 누린다. 눈을 떠야 사람다운 삶의 보람을 맛본다. 두뇌, 가슴, 배, 두뇌는 대상의 입자적인 면을 좌뇌의 생각을 통해 개념적, 관념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있고 대상의 파동적인 측면을 우뇌의 감각을 통하여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감지하여 가슴과 연결되어야 감동과 광명이 이루어져 공명이 이루어져 감동과 공명이 이루어져 생기와 활기가 생기면서 하단 전에까지 가다 팔다리를 부리고 쓰매 자유자재하다. 감각이 열린 정도에 따라 두뇌만 텅 빈 상태가 되기도 하고 두뇌와 가슴이 텅 빈 상태가 되기도 하고 두뇌와 가슴과 하단전 몸 전체를 포용하는 텅 빔이 되기도 한다. 유차적으로 생각만 비우게 되면 두뇌만 텅 빔이 느껴지고 2차적으로 오감의 분열이 사라져 대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감각의 눈이 떠지면
두뇌와 가슴까지 텅 빔이 내려오고 선차적으로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는 힘이 붙으면 텅 빔의 범위가 두뇌와 가슴을 거쳐 기회단전인 하단전까지 내려가 텅 빔의 자리를 잡는다. 두뇌의 상단전, 가슴의 중단전, 배꼽 아래의 하단전이 하나로 통하여야 소우주의 주인인 동시에 대우주의 주인이다. 그리하여 텅 빈 무심 가운데 일심의 지돌이 가서 진실을 보고 진실을 느끼고 진실을 행하는 삶이 된다. 하단전에 점을 찍는다는 것은 좌뇌에서 우뇌를 통과하여 가슴까지 내려온 다음 하단전에 점을 찍으면 좌뇌의 생각이 텅 비어지고 감각이 활짝 열려 생각이 오감에 개입하던 것이 감각이 오감을 부리고 써서 우뇌도 감각으로 들어차 텅 비어지고 영감이 발로되어 생각을 감각함이 가능해지고 오감의 분열이 합일이 되면 가슴까지 내려가 대상에 대한 교감이 이루어지면 파장을 감지하는 눈이 떠져 감동과 공명이 일어나고 생기와 활기가 넘치는 에너지의 원천인 하단전까지 내려가 점을 찍게 되면 텅 빈 가운데 하단전에 주하여 배짱, 무심일심이 이루어져 텅 빈 가운데 뚜렷한 정신을 증득한다. 감각개발로 인당을 뚫고 오감의 합일로 대상에 대한 눈을 뜨면 가슴까지 내려가고 이윽고 숨쉬고 맥박되고 팔다리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인 하단전과 통하면 정수리인 백회가 열린다. 소우주가 하나로 통한 다음 대우주와 즉시 통한다. 이렇게 되면 몸이 따뜻하고 힘이 넘쳐서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힘으로 몸의 병을 다스리고 마음의 병을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욕구불만이 사라져 만족한 삶이 된다. 진단, 처방, 치유,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진단해보면 욕구불만 상태인지 아닌지를 안다. 욕구불만은 생각의 일어남인 거로 욕구불만을 감각하면 욕구불만이 사라지는데 감각이 생각에게 억압당하고 있으므로 감각을 일깨워 오감의 분열을 합일로 만들어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실력을 갖추어야 영감이 발로되어 욕구불만이 보이고 욕구불만을 지어 만족한 상태로 돌아간다. 이것이 처방이다. 현재 자기의 마음이 욕구불만 상태인지 아닌지 감 잡아보면 자기가 치유가 되었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다. 진실이란 무엇인가? 진실이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사물을 압니다. 진실하지 못하면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의 무생물과 동식물과 사람들을 뚜렷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왜곡하여 편견으로 봅니다. 그 까닭은 좌뇌본의 생각 위주로 자기를 유추하고 오감의 생각이 끼어든 상태로 자연과 사람과 사물을 감지하여 오감이 분열된 상태에서 시간차로 감지하다가 보니 종합적으로 파악이 불가하여 사실 그대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각에게 억눌린 감각을 일깨우고 활짝 펴 감각이 생각을 이김으로써 기울어진 정신을 바로잡으면 영감이 발로되어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파악이 가능하고 오감의 작동 시 생각이 간섭함으로부터 벗어나 감각이 오감을 작동하게 되면 자연과 사람과 사물을 명료하게 감지하게 되어 진실에 눈을 뜨게 된다. 생각으로 기울어 감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던 정신을 바로잡아 순수의식인 감각으로 자기와 남을 있는 그대로 감지한 다음 생각으로 그 본 것을 사실대로 표현하게 되면 왜곡과 허위의 삶은 진실의 삶으로 바뀐다. 진실에 눈을 뜨면 보고 배우는 일이 숨쉬고 맥박 뛰듯 한다. 심심할 일이 없다. 꽃과 풀과 나무를 보는 즐거움이 끝이 없고 산과 들, 강과 바다를 보는 재미가 끝이 없고 빌딩과 아파트와 가로수와 간판과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을 보는 재미가 끝이 없다. 모든 것은 밝게 빛나 아름답고 신기하다. 진실한 사람으로 거듭나면 순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 아름다움을 누리며 산다. 봄 96. 눈을 뜨면 봄날하다. 눈을 뜬다는 것은 감고 있던 눈을 뜬다는 말이 아니다. 눈을 뜨고 보기는 보는데 생각이 개입하여 뚜렷하게 감지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보니 사물이 흐릿해지고 명료하게 보이지 않으니 눈을 떠도 눈을 감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보는 순간 생각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차리는 감각에 눈을 떠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은 생각이 감각을 이겨 감각의 작동을 억압하기 때문이다. 수행은 생각이 오감에 끼어들음을 감각하기 위하여 생각에게 억눌려 있던 감각을 일깨우고 개발하여 감각이 활짝 열리도록 하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감각이 생각을 이겨 봄으로부터 생각이 개입하지 않은 순수 의식으로 봄이 이루어진다. 생각이 텅 빈 가운데 봄이 가능하여 눈을 떴다고 할 것이다. 눈을 뜨고 보면 생각이 개입하지 않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보지 않고 생물이나 무생물을 가리지 않고 보는 평등의 눈, 존재의 눈을 갖게 된다. 존재의 눈이 떠지면 봄나라다. 보는 거기에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어. 보는 재미가 끝이 없다. 사물 하나하나가 영롱하게 빛나므로 선명하게 보이니 신기하고 아름답고 뚜렷하다. 이렇게 되어야 지금 여기의 삶이다. 눈을 뜨면 욕구불만이 사라져 대만족이다. 잊고 생각으로 기울어진 정신을 바로잡아 정신이 생각과 오감의 주인이 되어 정신을 바짝 차린 것이다. 정신을 차린 것이다. 정신이 계획된 것이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고등학교까지 진실의 눈을 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진실이란 자기를 아는 눈을 뜸이고 주변 환경을 아는 눈을 뜸이다. 자기를 알미란 자기의 몸과 마음의 동향과 수준을 알미다. 주변 환경을 알미란 오관의 분해를 합의시켜 이목이 청명하게 되어야 스스로 아는 실력이 붙는다. 학교 교육이란 자기와 남에 대한 눈을 뜨는 교육이 아니다.
고작 자기와 세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주입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식과 정보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실력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60이 되면 그동안 배우고 익힌 지식과 정보를 다 잊어먹어 컴퓨터와 텔레비전과 신문에 나오는 지식과 정보로 인하여 학력에 관계없이 평등해지기 때문이다. 오늘날 학부모들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이다. 인류대학에 들어가야 대기업에 취직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학원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 가정 자체가 말이 아니다. 인류대학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다 입학이 불가능하다. 대기업에 들어가도 나이 50이면 퇴직해야 한다. 불과 20년 취직하기 위하여 18년을 투자한다. 퇴직하고 나면 나머지 40여 년을 살아갈 실력이 없어 노후 대책이 서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날의 제도권의 교육의 실상이다. 봄나라는 사람이 되는 실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의 기본에 대한 8권의 책을 마련하여 자기와 세상에 대한 눈을 뜨도록 만들어 공부할 수 있는 의식 수준을 만들어준다. 놀아가면서 하루 한 권을 독파할 수 있는 집중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준다. 정신을 바로잡아 생각과 감각을 부리고 쓸 수 있게 되어 책 읽기 실력을 갖추어 대학, 대입시험이나 취직시험을 통과하도록 한다.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조복받고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몸의 인내력을 터득하도록 하여야 공부의 진도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공부하기 싫은 상태에서 학교에 나가보았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업에 진취가 없어 시간만 낭비하고 답부 상태에서 맴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책 읽기가 무섭고 공부하기 싫은 상태를 모면하지 못한다. 초등학교 때 공부하기 싫은 상태에서 한 걸음도 진부하지 못한다. 이러한 교육의 풍토에서 자라난 학생들은 학교 생활이 지옥이고 사회생활 역시 지옥을 면치 못한다. 봄나라 책 읽기를 통하여 자기를 알고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되면 생각본위의 삶이 감각본위의 삶으로 바뀐다. 감각이 활짝 열리면 생각과 감각의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져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똑똑하고 편한 사람이 된다. 교육의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할 때 책으로 하는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직접 보고 배우는 공부도 잘하여 시험에서 필요로 하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사회생활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된다. 봄나라 공부는 늦어도 1년 이내에 끝난다. 나머지 시간에 영어 수학을 비롯한 타 과목을 공부하면 된다. 이것이 지구 전체가 길을 찾지 못하여 헤매는 대안교육의 바른 길이다.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는 공부가 제대로 된 교육의 순서다.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된다. 누운 상태에서 두 발과 두 손을 들어 올리고 9번이나 18번 정도 흔들어주면서 하단전에 힘이 잡힘을 느껴본 다음 두 발을 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힘껏 차면서 일어난다. 하하하하. 앉은 자세에서 목이나 팔다리 관절 부분, 손가락, 발가락, 등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나 몸이 찌뿌듯한 곳을 찾아 손으로 누르고 마사지를 빠짐없이 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이불을 개면서 손놀림이나 발의 움직임을 지켜보노라면 동작이 순서가 잡힌 가운데 진행되는 모습 하나하나가 명료하게 잡힌다. 세수하러 방을 나가기 전에 방을 한번 쭉 돌아본다. 침대, 컴퓨터, 옷장, 텔레비전, 라디오, 시계, 달력, 전등, 콘센트, 방바닥 등을 처음 쳐다보듯 천천히 바라보다가 보면 모양과 색깔이 선명하게 들어와 발견의 기쁨이 있다. 세수할 때 손에 닿는 물의 감촉을 느껴보면서 물을 얼굴에 끼얹는 동작하는 것을 따라 보노라면 후딱 세수를 빨리 마치고자 하는 마음이 다스려져 차분해진다. 세수가 끝나고 수건으로 얼굴과 손을 닦는 모습을 쭉 지켜보노라면 신기하고 아름답다. 주방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하루 한 번 제사상을 차리는 심정으로 떡 한 개, 빵 한 조각, 생양배추, 생양과 조금, 마늘절임 3개, 생양파 조금, 마늘절임 3개, 멸치 한 줌, 육포 한 조각, 부각 한 조각, 버터, 치즈 한 개, 사과 한 조각, 배 한 조각, 오렌지 한 조각,
포도 1개분, 손가락으로 1줌, 생탕콩 3개, 생밤 1개, 아몬드 1개, 홍삼 1숟갈에 꿀 1방울, 요구르트 반 개, 현미녹차 3잔을 곁들여 먹는다. 하하하하. 아침밥을 먹는 것을 제사 지내는 심정으로, 제사상을 차리는 심정으로 차리고 먹는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식탁 주변에 어지러워진 부스러기를 빗자루를 들고 쓰는 동작 하나하나를 구경하면서 청소한다. 그렇게 하노라면 움직이면서 움직이지 않는 감을 매번 느낀다.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휑해지고 번쩍번쩍 빛나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다. 그런 다음 양치질을 하고 내 방에 와서 옷 갈아입는 동작을 의식하면서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선다. 아파트 주변에 보이는 풀 하나, 꽃 하나, 나무 하나하나 밟고 지나가는 보도블럭, 지나가는 사람들, 아파트 전경을 보면서 팔다리 움직임을 대충 잡으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고 가게 구경하면서 걷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지하철역에 당도한다. 지하철을 타면 같이 타고 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돌려보면서 얼굴만큼이나 달리하는 옷차림새도 구경한 다음 좌우로 달린 4개의 문, 좌우로 배치된 5군데의 손잡이와 좌석, 2개의 텔레비전, 형광등, 광고등을 차례로 훑으며 구경하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한국동이다. 목요일과 토요일 2차례 감각개발 과정에 봄님들이 모인다. 자기를 보고 주변을 명료하게 보는 감각의 눈을 뜨기 위하여 모인다. 그 자리에서 말한 내용을 끝나고 나서 글로 정리하여 나온 것이 봄나라 책이다. 사전에 준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을 갖고 말한다. 눈을 뜨고 보면 문제가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보이니 보이는 대로 말할 뿐이다. 보고 본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말하니 말이 글이 된다. 보고 본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말하니 만일 봄님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말도 안 나오고 글도 안 나오고 책도 안 나왔을 것이고 봄나라도 태동되지 않았을 것이다. 봄나라는 봄님들과 더불어 건설하는 중이다. 집에 와서 밤늦게까지 홈페이지에 머물면서 새 글을 쓰기도 하고 봄님들의 체험기에 댓글을 달다가 보면 몸에서 재워달라는 신호가 오면 불을 끄고 자리에 들어 눈을 감는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 기억에 떠오르는 것이 전혀 없는 가운데 심장의 고동이 느껴지고 이따금 심호흡하는 것을 보면서 잠에 든다. 다이어트에 대하여 살이 찌는 것은 영양과잉의 운동 부족으로 오는 현상이다. 들어가는 것은 많고 소비하는 것이 적음으로 오는 불균형 현상이다. 비만이 있는 사람이 많아 단식원이나 다이어트 식사법 등 갖가지가 성행하는 요즘이다. 비만의 원인은 결국은 식탐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보이면 정신없이 먹어치우는 습관성이다. 식탐하는 사람은 자기 젓가락이 어느 음식에 몇 번이나 가는지도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배가 어느 정도 불러오는지 감각이 우둔하다. 근본적으로 식탐을 하는 자기 모습을 자각하여 한 숟가락 덜 먹을 수 있게 되면 진정한 다이어트다. 식탐하는 버릇은 고치지 않고 굶거나 식이요법을 하면 일시적으로 살이 빠지지만 그때뿐으로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니 임시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의 병은 자기가 고칠 수 있을 뿐이다. 자기의 행동을 즉시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습관을 고칠 수 있다. 습관을 고치려면 자기의 행동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나야 한다. 식사 중 정신 차려!
자기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으면 비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컷 먹고 살 빼기 위하여 운동을 심하게 할 필요도 없다. 봄백 꾸미는 것이 꿈이다. 꿈은 꿈일 뿐이다. 꾸미는 것이 꿈이다. 꿈을 보면 길몽이라든가 흉몽이라든가 하는 것이 꿈속의 일이다. 공부를 잘하면 꿈을 안 꾼다는데 꿈을 꾸었으니 공부가 태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 역시 꿈을 꿈이다. 꿈은 꿈입니다. 꿈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다. 꿈임은 거짓이다. 핵심은 꿈인 줄 알 때 꿈을 깬 것이고 깨고 나서 왜 이런 꿈을 꾸느냐 하고 따지는 것 또한 꿈을 꿈이다. 꿈꾸는 것은 가짜이고 거짓이고 허위이고 꿈이다.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면서 괴로워한다. 꿈은 생각이기 때문이다. 꿈꾸는 것이 꿈인 줄 알 때 해몽이 필요 없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지만 꿈인 줄 알면 해몽조차 필요 없다. 지나간 꿈에 걸려 따지고 분석하는 것은 꿈을 깨지 못합니다. 꿈의 연장선으로 또다시 꿈을 꿈이다. 꿈은 깨면 그만이다. 이것이 몽중일해다. 봄배기를 성형수술, 아름답게 보이려고 얼굴을 뜯어고치는 것이 성형수술이다. 외모는 아무리 뜯어고쳐도 성질을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아름다운 얼굴은 보존되지 않는다. 성질을 뜯어고치려면 본심을 깨달아 본래 면목을 회복하여야 맑고 밝아져 참된 성형수술이 이루어진다. 예관상 보기 좋아도 정신이 바로 박히지 못하면 좋지 못한 것이 드러나고 예관상 좋지 않게 보여도 정신이 바로 박히면 좋은 것이 드러난다. 잘났다 못났다는 것은 주관적이거나 집단의식에 불과하다. 꽃은 다 같은 꽃이지 어느 꽃은 이쁘고 어느 꽃은 미운 것이 아니다. 크기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지만 모든 꽃은 독특하여 잘났다 못났다는 분별이 붙지 않는다. 사람을 볼 때 잘났다 못났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순수의식으로 보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자연을 볼 때와 같이 사람을 볼 때도 순수의식으로 바라보아야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 있는 그대로의 존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망상에 빠지지 않는다. 꽃이나 사람이나 모두 자연이 만든 작품이다. 자기가 타고난 얼굴은 모든 꽃이 아름답듯이 모든 사람의 얼굴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는 천상천하의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유아 독전의 존재이다. 외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무한하고 영원한 본성을 갖고 있다. 외모는 차이가 나도 본질에는 조금의 차이가 없다. 문제는 자기의 얼굴이 본질에서 우러나올 때 맑고 밝고 아름다워진다. 본심으로 돌아갈 때 감각이 활짝 열려 자기의 생각이나 말소리가 들리고 천지만물이 명료하게 보여 틈이 없고 사이가 없어 분별망상이 일어날 여지가 없다. 그렇게 되면 자연이나 사람을 볼 때 밉고 고운 것이 사라져 진실을 보는 눈이 떠진다. 그렇게 되면 하늘이 준 자기 얼굴에 불만이 일어나지 않는다. 불만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성형수술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진선미의 원천인 자기의 본래 면목을 찾기 위하여 주관적인 생각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감각 개발을 통하여 진짜 성형수술을 도모한다. 가짜 성형수술이 만연하는 단계를 지나면 진짜 성형수술의 길이 성행할 날도 먼지 않다. 봄나라 낭독학교 설립 취지, 공부하기 싫다는 생각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 중의 교육입니다. 그것이 인성교육의 핵심입니다. 학교 교육에서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공부하기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주는 교육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18년 동안 공부하여 보았자 제자리 걸음입니다.
공부 잘 할 수 있으려면 몸과 마음의 거부와 저항을 이겨야 공부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집니다. 그동안 대안학교가 설립되어 운영해 보았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봄나라에서는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길에 대한 8권의 책을 완성하고 책 읽기를 통하여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극복하여 똑똑하고 편한 사람이 이미 여럿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갖고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봄나라 낭독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15세부터 19세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 잘 못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봄나라 가이드와 더불어 5명 이내의 학생이 한 조를 이루어 8권의 책 읽기 낭독을 하면 됩니다. 토, 일요일 이틀간에 걸친 주말반도 있고 방학을 이용한 일주일 단위의 책 읽기 과정도 있고 장기반으로 3개월, 6개월 과정반도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다는 것은 생각이기에 책 읽기를 통하여 눈으로 글자를 정확히 보고 입으로 읽으면서 귀로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듣는 훈련을 통하여 이목이 총명하도록 만들어 감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는 실력을 얻도록 하여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실력을 얻도록 하여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동물과 다른 사람의 특징은 글입니다. 글을 읽음으로써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다 같은 글이라도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에 대하여 생각을 통한 이해력과 감각을 통한 감상력이 담긴 글을 읽어야 합니다. 생각을 위주로 사는 사람은 목표지향적이어서 초조하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감각을 위주로 살아야 과정에 충실하게 살아 끊임없이 세상 만물을 보고 들으며 즐기게 살아 심심하지도 않고 과거에 대한 심판도 할 여가가 없고 미래에 대한 근심걱정 불안공포가 일어날 여가가 없어 대립갈등 투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생각을 위주로 살면 따지고 분석하여 힘이 빠지고 공부하기 싫은 생각이 자리 잡고 생각을 위주로 살면 펼쳐지고 뻗어나가 생기와 활기가 쏟아 공부할 의욕이 샘솟습니다. 봄나라 책 8권을 낭독하여 10권에서 30독에 이르면 감각이 활짝 열려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게 되어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정신이 바로잡혀 감각과 생각을 부리고 쓰는 유능한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봄나라 책 읽기 낭독을 통하여 감각을 개발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의식 수준을 높이자면 감각 개발만 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잠재된 무한하고 영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 그 이치를 몰라 공부하기 싫다는 고정관념에 시달립니다. 100년 인생의 한두 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들 기회를 잡아 성공적인 인생을 만듭시다. 봄나라가 앞장서겠습니다. 여행,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가 꽉 찬다. 삶을 구경할 줄 모르므로 언제나 구경 한번 해볼 것을 꿈꾼다. 그러다가 연휴라도 맞이하면 가족이 여행 갈 찬스로 삼는다. 그러나 구경할 줄 모르므로 구경하면서 구경할 줄 모르고 도착해서도 구경할 줄 모르고 돌아오면서도 구경할 줄 모르니 구경 한번 제대로 한다는 것이 구경 한번 하지 못하였으니 언제나 욕구불만이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문제인 줄도 모르는 가운데 다음번에는 제대로 구경 한번 할 꿈에 젖어 여행을 기다린다. 여행을 아무리 가보아도 욕구불만은 남는다. 인생이 이와 같다. 인생은 여행이다. 인생은 구경이다. 인생은 놀이이다. 인생이 일과 놀이가 다르므로 일을 하면 놀지 못하고 놀면 일을 하지 못한다. 논다는 것은 구경합니다. 구경할 줄 알면 일에 노는 것이고 노는 것이 일이다. 여행은 구경합니다. 구경할 줄 모르니 여행은 구경이 아니다. 여행은 일이 되어 지겹고 힘들고 지루하다. 그러므로 또 다른 여행을 꿈꾸고 여행을 갔다가 좌절에 빠진다. 구경할 줄 알면 여행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구경 가게 되면 가고 구경 안 가면 안 가도 구경거리가 천지에 널려 있으니 여행을 가도 안 가고 구애받지 않는다. 여행을 가고 안 가고 구애받지 않는다. 구경은 동네 구경으로 충분하다.
본백사 삶은 구경이다. 삶은 일이다. 일이 없으면 잡념이 든다. 일은 구경으로부터 출발하고 구경으로부터 배우면서 일한다. 구경을 하는 동안에는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구경은 봄이다. 도는 구경이다. 도를 깨치면 구경하는 삶을 살고 도를 못 깨쳐도 구경하는 삶을 살면 도를 깨칩니다. 참선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을 하지 않아도 구경하며 살면 도의 생활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지 않아도 구경하는 능력이 있다. 종교를 믿고 명상을 하고 도를 닦지 않아도 구경하며 살라는 것만 가르치면 대립갈등 투쟁에 빠지지 않는다. 구경하며 살면 감각 위주로 살게 되어 생각이 다스려져 정신이 바로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구경이야말로 누구나 하면 이루어지는 대도정법이다. 구경하는 삶은 본질과 현상의 아우름이다. 삶은 본질과 현상이 아우러집니다. 본질만을 추구하면 현상을 놓치고 현상만 추구하면 본질을 놓친다. 내면의 본질에 점을 찍은 다음 그것을 지키고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밖으로 나와 안과 밖이 하나로 통하여 본질과 현상이 아우러져 누리는 삶이 구경하는 삶이다. 자기의 내면을 구경하고 천지만물을 구경하는 삶을 살면 본질과 현상이 아우름이므로 구경하는 거기에 본질도 있고 현상도 있다. 밖을 구경하는 눈이 떠지려면 먼저 자기의 안을 보는 눈이 떠져 자기를 환하게 밝혀야 밖의 사물도 환하게 보여 구경하는 삶이 된다. 사람은 놀러 온 것이다. 논다는 것은 구경합니다. 구경하고 일하고 돈 벌고 출세하려고 하는 것은 그 끄트머리에는 놀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 한번 놀아보고 싶은 욕구를 단 한 번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욕구불만 상태에서 세상을 떠난다. 자기에게 어두운 자기를 밝혀야 구경하는 눈이 떠지고 구경하는 동안은 번뇌망상을 멀리 여의어 진실을 보고 순하고 아름다움을 누리는 본질과 현상이 아우러진 삶, 재미가 끝이 없는 구경하는 삶이 된다.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의 정립. 우주란 우리의 내면에 깃든 무한한 공간성의 판로이고 세계란 그 공간을 밝히는 광명이 시간을 운행하며 나타난 현상이고 인생이란 우주의 본질과 세계의 현상에 눈을 뜨고 구경하는 삶을 살아 창조와 운행의 보람을 스스로 누리는 것이다. 사람이 우주만유의 주인으로 무한 공간의 광대무량함과 천변만화하는 영원한 세상인 천당극락을 수용하고 구경하고 누리기 위해 산다. 구경하는 삶이란 자기가 만든 무대 위에서 자기가 연기하고 자기가 관객이 되는 삶이다.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우주공간과 세계의 다양한 현상을 구경하고 누리기 위해서다. 사람이 나타난 것은 창조와 운행의 모습을 감상하기 위해서다. 사람이 우주 눈을 떠 자기와 세상을 구경하는 차원이 되어야 가슴에는 사랑이 깃들고 얼굴은 모나리자의 미소가 된다. 눈을 떠야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이 한 생각을 넘지 않고 정립이 된다. 구경한다는 것은 눈으로 사물을 보노라면 이름을 떠올리거나 거기에 대한 지식을 생각지 않고 오직 봄 그냥 봄 온통 봄이 되어 텅 빈 가운데 모양과 색깔을 선명하게 감지한다. 자연현상뿐만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현상까지도 그렇게 구경하노라면 신비하고 아름답지 않음이 없다. 거기에 불평불만은 일어날 여지가 없다. 구경한다는 것은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가운데 비추어 담아내는 거울에 비친 영상에 대한 감각, 감상이다. 구경하는 재미가 끝이 없는 것을 줄로 영광이다, 축복이다, 사랑이라고 표현한다. 구경하면서 사는 단계가 되면 창조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봄이고 운행이 오롯하고 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켜봄이고 빛나는 존재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동하고 감탄합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있고 없고 이름이 있고 없고 근세가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늘 충만하다. 구경하며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가슴에 사랑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늘 충만하여 얼굴에 꽃이 핀다. 본 108 삶의 완성,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삶의 단계에서는 풀이나 나무나 꽃을 보아도 쉽사리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장롱이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도 스쳐볼 뿐 눈이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자기 집이나 방이나 천장이나 마루를 늘상 보면서도 지나치거나 놓친다. 하늘을 쳐다볼 때가 드물고 구름이나 해와 달과 별을 유심히 바라보고 즐기지 못하고 산의 능선과 골짜기와 산색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강물이 휘구버 흘러가는 전경이나 호수에 있는 물결과 반짝이는 물빛을 눈여겨보지 못하고 거리를 걸으면서 가로수나 건물 간판, 보도블록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지 않고 건성으로 지나친다. 사원이나 서원이나 성당이나 교회, 궁궐이나 박물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을 전체적으로 윤곽을 살피고 조각품이나 장식품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볼 줄 모른다. 심지어 가족끼리도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보면서도 명료하게 보지 않는다. 생각이 주도하는 삶의 단계에서는 감각의 눈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지나친다. 눈을 뜨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눈을 뜨려면 감각이 생각을 이겨야 한다. 눈을 떠야 하늘과 땅과 사람이 제대로 보여 구경하는 삶이 시작된다. 구경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눈이 꽃이나 풀과 나무에게로 가고 다음 단계로 무생물에게로 눈이 가고 마지막 단계로 사람에게로 눈이 간다. 아이들이 떠들면서 장난치는 모습, 지하철에서 눈을 감고 앉아 가는 사람들, 팔짱을 꼭 끼고 걸어가는 청춘남녀, 어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자갈치 아줌마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들에 나가 일하는 농부들, 배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 잡는 어부들, 사무실에서 일하는 공무원, 은행원, 회사원들, 길거리에서 만나는 무수한 사람들, 그들의 덕분으로 먹고 입고 살아가니 따뜻한 가슴으로 정겹게 바라본다. 사람을 정겹게 바라보는 구경의 단계가 되면 천지만물이 낱낱이 눈에 들어온다. 구경하는 자는 자기가 창조한 천지만물을 바라보는 자이고 자기가 운행하는 천지만물을 지켜보는 자이고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로서 소우주의 주인인 동시에 대우주의 주인이다. 구경하는 자는 무한하고 영원하다. 구경하는 자는 천지의 창조자이고 운행자이다. 사람이 있어 우주의 창조와 운행을 증거하고 확인한다. 사람이 없는 천지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우주는 사람 농사를 통하여 창조와 운행의 보람을 추수하려고 한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진실의 눈, 순한 눈을 뜨게 하여 아름다움을 만끽하도록 하여 우주의 주인의 심경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주의 섭리이다. 사람으로 완성한다는 말은 우주의 창조와 운행을 구경하고 누리는 눈을 뜹니다. 눈을 뜨고 난 다음 천지인 삼재가 다 눈에 들어와야 삶이 완성된다. 삶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져 우주의 주인이다. 봄나라 책 8권 삶의 완성을 마지막까지 읽다가 보니 조금 남은 마지막 부분까지 다 읽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오늘은 조금 더 많이 지나갔습니다. 봄 80 정신이 든 다음에서 봄 108 삶의 완성까지입니다. 오늘 생각으로 살지 않고 감각으로 삽니다. 정신으로 삽니다. 밥 먹는 거, 사람들을 만나는 거, 컴퓨터 두드리는 거,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각하면서 삽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들이면서 살기로 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것이 일생을 사는 일입니다. 생각으로 판단, 평가, 심판,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항상 그 자리에서 하는 말, 행동, 언어, 몸동작, 일, 구경, 책 읽는 모든 것, 밥 먹는 모든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이고 감각으로 알아차리고 살면서 필요한 생각은 부려쓰고
필요 없는 생각은 경험하여 느껴서 사라지게 합니다.